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오늘 8월 3일입니다. 오늘 8월 3일이고 내일 8월 4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8월 1일 금요일이었죠. 아침에 A처럼 갭 하락이 나왔다가 강하게 빠졌다가 반등에다 다시 하락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락 3파 1, 2, 3 패턴을 놓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월요일 아침까지는 시가까지는 하락으로 가져가자. 선물 매도 가지고 계신 분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 금요일날 한 3.8%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하락했죠. 한 2% 정도 저는 하락할 거라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습니다만은 2% 이상. 근데 3.8%는 사실 가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뉴스를, 각종 뉴스를 보면은 정부에서의 세제 개편 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제 개편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은 저는 한 30% 정도만 영향을 미쳤다. 즉 지난 금요일 3.8% 하락했는데 2.5% 정도는 자연스러운 하락이고, 그 다음에 1% 정도는 뭐 세제 개편 조금 넘는 1.5% 정도 나왔다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역사를 봐야죠. 자, 선물 1분 차트인데 저는 A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위클리 목요일 만기 날이죠. 저는 이때 풋이 크게 터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B에서 살짝 기업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쫄였죠.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을 크게 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순수하게 여러분 60분 갭 보상 차트입니다. 갭을 없으니까 미국장 전 상관없이 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보시면 언제입니까? 1번에서 이미 꼭지 찍었죠.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주가가 이미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도 하락을 해야 되죠. 이 A 파동이 3일에서 5일 파동이거든요. 약 3일에서 5일 걸립니다.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한 3일 걸립니다. 내려올 때도 3일 걸리고. 이걸 순수하게 수급 에너지로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A 목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갭 상승이 왜 나왔습니까? 갭 상승이 나오면 안 됩니다. 1번처럼 갭 상승이 나오면 안 되죠. 미국장이 빠졌었습니다. 사실은 갭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2번에서 출발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입니다. 왜 저렇게 갭 상승이 나왔죠? 한번 봅시다. 예. 이렇게 2분 차트에서 갭 상승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2번에서 사실은 3번에서 출발했어야 됩니다. 미국장이 내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는. 그런데 이렇게 2번처럼 갭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뭐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시간 내에 나스닥 선물이 1.2% 이상 상승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목요일 7월 31일 날에는 장중에 1.2% 정도는 이미 선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가 미국장이 한 1.5%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고 주가가 적게 밀린 거죠. 근데 막상 미국장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어떻게 됐냐? 약보합으로 끝났죠. 약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1.2% 상승했던 게 전부 다 이거는 잘못 올라간 거죠. 당연히 이만저만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갭 하락이 조금 크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갭 하락이 크게 놓고 A처럼, 그러나 이보다도 이미 에너지는 하락 에너지이기 때문에 추가 B 정도 하락은 충분히 예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수요일 날 이 별표 친 부분부터는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 순수하게 갭 보정 차트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죠. 에너지를 보시면, 자, 그리고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예. 아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B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C가 빠진 이유는 뭐냐? 세제
영양 악재로 빠졌다 봅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 날은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할까요? 갭 하락할까요? 참 애매하죠. 이게 세제 때문에 세제 관련 악재로 빠졌다면 월요일 아침에 갭 상승도가 강히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과도하게 3.8% 빠진 거는 오바르기 때문에.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하락한 것은 너무 3.8% 빠진 거는 오바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좀 강한 반등이 어느 정도 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미국장이 야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장이 나스닥이 2%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2%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세제 때문에 빠진 1.5% 정도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갭 상승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 장이 또 2% 빠지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생겨가지고 보합 정도로 출발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야간 선물을 한번 보시면, 야간 선물 보면 참 재밌게 끝났는데, 미국 장이 야간에 나스닥 선물이 2% 빠진데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은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419.40, 420.40에 금요일 마감이 됐는데, 야간 선물은 1포인트 빠요. 1포인트. 허보 1포인트. 40. 왜 미국장이 2% 빠졌다면 여러분, 3에서 5포인트는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포인트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 말은 세제 관련 악재 때문에 반등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미국장이 빠지니까 두 개가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은 야간 선물은 살짝 약세. 그럼 내일 아침에 월요일 날은 우리나라 국내 선물은 시가에 약보합이나 보합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당시에 아침에 나스닥 선물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서로는 제가 볼 때는 약보합 정도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일봉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일봉입니다. 금요일 하루만 빠진 거 아니죠. 목요일 날도 음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하락이라 이래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거나 추세 상승을 하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코인 쪽에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제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너무 많이 빠졌다, 악재 때문에 했다 생각하지만은, 일부는 맞습니다만은 30% 정도는 맞지만은 전부 다는 아니고 미국장을 봐야 됩니다. 나스닥 일봉 주봉 여러분 혼자 흐름 보시면은 나스닥 주봉 흐름인데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나스닥 일봉 결국 우리나라는 나스닥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하고 유로도 지난 금요일 날 보십시오. 이게 유로.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리고 추세가 어떻습니까? 일봉이 상승 아니죠. 여기서 올라가던 상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세제 관련 악재 때문에 추가 빠진 것은 맞지만은 미국장이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정도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 결국은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에는 갭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시가부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뭐죠? 결론은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이 감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감정. 세제 때문에 빠졌으니까 프로들은, 선수들은, 야, 이 악재, 세제 악재 같은 거는 단기 악재다 매수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초보들은 세제의 저게 장기적 문제다 쪼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따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장중에 요즘은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객관적인 수급만 따라가십시오. 자, 지난 금요일 봅시다. 외국인 6,500억 매도했습니다. 현물 매도죠. 외국인 선물 4,000계약 매도, 4,000개 넘게 빠졌죠. 1조 만개. 즉 비례를 보시면은 3시까지는 만개 빠졌습니다. 1조 매도입니다. 1조 매도. 강한 매도입니다. 그리고 개인 보십시오. 개인이 현물을 1조 6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1조 6천억. 개인이 현물을 1조 6천억 매수하면 강한 하락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강한 하락, 수급상으로 순수하게 보더라도 강한 하락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3시까지 강한 하락이 놓습니다.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시장을 따라가 줘야 된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은 여러분 옵션 한번 볼까요? 풋옵션 푸 425입니다. 위클 옵션 푸 월요일 0.26 금요일입니다. 만기도 아닙니다만은 0.26짜리가 6.31 몇 배입니까? 20에서 30배. 만약에 지난 금요일이 이게 목요일 만기날 같았으면은 100배는 터졌습니다. 100배. 저는 사실 목요일날 터질 거라 봤는데 목요일날 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좀 목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만 좋지 않았으면 그냥 목요일날 터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터졌을 뻔했는데 금요일날 하루 넘어졌습니다. 넘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객관지 보는데 좀 전에 제가 그걸 보여드렸죠. 미국장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선물 옵션 하는 것은 종합주가의 방향 아닙니까? 특히 지금은 뭘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주식 업종 대표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 은행주들, 정권주들, 그 다음에 업종들 봐야 됩니다. 종목을 봐야 돼요. 코스피 200 종합주가는 어차피 코스피 200 종목, 대장 200 종목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수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 문제가 뭐냐? 삼성전자가 주가를 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2, 3일 A에서 올라오면서 지수를 받쳤지만은 사실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쳤지만 다른 종목들은 언제부터 하락했느냐? 오래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KB금융부터 우리가 보통 가장 평균 업종들 KB금융 한번 보십시오. 국민은행 이미 A에서 고점 찍었죠.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파동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는 파동 B부도 그래서 22평 60평 사이에서 놀랄 확률이 상당히 크고, 키움증권도 한번 볼 거예요. 정권주들도 키움증권이라는 한번 보시면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도 여러분 주가 많이 올랐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지만 에너지상으로 어떻습니까? 1번, 2번 상봉 찍고 이미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하락한 거, 수목이 하락했지만은 나스닥이 그랬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전에 매물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보이느냐? 지수만 삼성전자가 뒤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코스닥 차트 한번 봅시다. A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요 B는 종합주가 차트입니다. 참 비교를, A 코스닥 차트는 이미 1번에서 7월 22일 고점 찍었죠. 찍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주가는 언제입니까? 여기죠. 2번 목요일부터. 왜? 삼성전자가 요렇게 요 3번 이틀 양봉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조금 전체 흐름을 외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뭘 봐야 된다? 하이닉스를 봐야 됩니다. 하이닉스 여러분. 그래서 하이닉스 흐름이 하이닉스가 어디 갔죠? 예. 하이닉스가 시장을 좀 더 빨리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하이닉스 여기에서 A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B처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A에서 이미 고점을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한번 쭉 찍어보시죠. 포스코, 최근에 포스코도 많이 올라갔지만 포스코 한번 보십시오. 업종 대표주들. 포스코도 일본에서 이미 내려왔죠. 그래서 전체 시장은 여러분 이미 국내 선물 옵션 하신 분 한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월요일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월요일날은 저는 변동성이 월요일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지난 금요일 18포인트 선물이 17.5포인트 빠졌습니다. 에이, 보시면 보통 요즘은 10포인트도 그러다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도 여러분 옵션 하신 분은 선물 봐도 됩니다. 금액 30만원, 제가 말한 거 30만원, 30만원, 또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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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손실을 제한 두고, 150만원, 90만원 손실 딱 제한 두고, 과감하게 3등분으로 베팅 한번 해보시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큽니다. 특히 1시 반, 2시부터 3시 반 사이에는, 프리미엄 주고 나서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양매수도 괜찮고 해볼만 합니다. 왜냐? 손실은 제한되지만 수익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날 아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개발하기 크게 놓지 않을 거다. 미국 경기 때문에 개발하기 크게 놓는다? 아닙니다. 개발하기 크게 놓으면 저점 매수 들어옵니다. 왜? 세제 때문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발이 크게 안 놓으면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쯤에서 매도 왜냐? 나스닥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말했죠. 뭘 봐라?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침에 장 출발하면 나스닥 선물의 위치를 꼭 봐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 만약에 마이너스 0.3% 막 4% 이렇게 빠지고 있다면은 추가 상승하기 좀 힘듭니다. 저쯤에서 매수가 들어있지만은 계속 고점 매도 물론 왜냐?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나스닥 일봉 이 흐름 때문에 지금 만만하게 매수수로 들어온 사람들도 묶고 빠져버리지. 매수를 묶고 저점에 잡고 묶고 놓지 계속 길게는 가져가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핵심 뭐죠? 이 나스닥 흐름 아까 이제 보여드린 뭡니까? 유로 흐름, 독일하고 유로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빅스 차트 보면은 공포지수, 빅스 차트도 일봉입니다. 빅스 일봉도 좀 올라왔죠. 그래서 월요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십자형 저는 크게 변동성. 그래서 월요일은 추격하신 분은 무조건 다칩니다. 아침에 하락하면서 밀린다고 매도로 보지 추격하시면 죽고 또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해도 죽습니다. 감정적으로 분위기 없으면 월요일은 죽습니다. 철저하게 저처럼 뭐라 기계적으로 대응해라. 저는 파동만 보고 대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도 개봉 차트 한 15분 차트 정도 이러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15분 차트 16분 에너지 정도로 뭐 따라가는 게 좋은데 이거는 좀 지금은 좀 여러분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0분 차트로 보면은 뭐 좀 아침에 살짝 좀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래서 에너지상으로는 월요일날 여러분 잘 시가 출발하면은 조금 밀렸다가 올라가다가 이런 형태가 뭐 예상이 되는데 뭐 그건 지금은 대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옵션 매매법, 선물 매매법도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 신법 교재도 있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여기 보면은 마틴 매매법. 그 다음에 만기 전날 수급 분석법도 있고 만기 전날 매매법 여러분 수목 매매법이라서 만기 전날 종가에 베팅하는 매매법. 요즘은 여러분 수요일 종가라든지 월요일 종가에 베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50만원 30만 원 나면은 꽉 나든지 그게 10배 5배 터집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진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입니다. 국내 선물 옵션 선수들한테는 정말 좋지만은 초보들은 장 휩쓸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박살납니다.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철저하게 파동으로 매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했습니다.